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에 현명한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권민정입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방의 미국 뉴욕 증시 강세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페 플러스 증상 소식이 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의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커플링 현상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함께 하시죠.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언제나 현명한 답을 주시는 오사무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어제는 제가 첫 방송이라서 정말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파트너님이 있어서 방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한 전문가신데 주식은 얼마나 더 도움을 주실까요?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도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앵커님도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자주 들으시다 보면 주식의 달인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이제 정강 후약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시장은 어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 어려움을 겪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커플링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우리 증시가 하락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는 상승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우리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빠질 때 하락에 동조하기보다는 이제 좀 바닥에서 버텨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반등을 크게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1% 가깝게 하락을 했죠. 그러나 그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달러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원달러 환율의 이 차트입니다.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왔죠.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환율이 급락을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을 했더라도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1% 가깝게 0.8%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든 또 주식이든 어떤 거든 어떤 수단이든 간에 상승할 때의 목표치가 있고 또 하락할 때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냥 상승할 때 어디서 꺾일지를 염두하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또 하락할 때도 어디서 지지받고 반등할지를 염두하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한 번만 더 볼까요? 환율의 흐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상승을 크게 나타냈을 때 이 추세의 고점에서 부딪히고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이나 지수나 세 번째 고점을 만들 때에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예의주시하시고요. 자, 바닥에서는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하는 이 자리에 들어오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지수도 여기서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주식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포부 남겨주셨는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 잘 갈까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전화 여셔서 이 문자 들어가신 뒤 이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사무엘 파트너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문자 샵 0082에 549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 3일 금요일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강한 업종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우크라이나 외교차 간 다음 주 방한, 재건 협력 논의. 넘버 2. 폭염 점쟁의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 네, 화면으로 이 빅 이슈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빅 이슈, 우리나라의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전쟁 후의 재건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뒤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관리자가 이렇게 한국을 직접 찾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 빅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해지는 소식인데요. 폭염 점쟁에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가 전력 수요까지 급증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정말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이다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이미 때이른 무더위로 지난달에 전력의 이 수요가 역대 이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은 오사무엘 파트너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이 재건 관련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왜? 우크라이나 재건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은 진행될 이벤트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를 드릴 때는 항상 저점을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제가 안내를 드린 적이 없죠. 고점에 이르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재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재건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뢰를 찾아야 됩니다. 숨겨진 지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지뢰에 관련한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차관이 왜 방문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건설에 있어서는 강자라는 것이죠. 건설, 그리고 건설 기계 부분, 그리고 전기 부분에서 강자라는 것입니다. 자, 무너진 건물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도로, 그리고 도로와 그다음에 교량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설계,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전기선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교량을 만들어야 된다. 또 교량을 만들기 전에 설계, 감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송전반, 배전반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핫했던 종목, 제가 주초에 안내드렸던 종목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그 종목은 우린 PTS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주초에 우린 PTS 안내를 드렸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있을 때 급등하기 전에 이제 우린 PTS가 양수겸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수겸장. 두 개의 패가 장을 부른다. 이게 양수겸장 아닙니까? 우린 PTS가 왜 양수겸장입니까?
우림기계라는 종목이었죠, 원래. 우림기계가 우림 PTS로 바뀐 겁니다. 건설 기계에 있어서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며 또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풍력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초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뜨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뜨면서 양수 겸장이 되었고 주목이 되면서 급등한 겁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자리가 6,000원짜리였는데 지금 1,5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무려 단기에 7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매수로 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양수 겸장이 어떤 주식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두 가지 이슈 말미에 이 두 가지 이슈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종목을 찾아내기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서암기계공업이 오늘 급등을 했었죠. 장중에 24%나 올랐습니다. 24%나 오르고 윗꼬리도 달고 아랫꼬리도 달았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역시 뒤에 기계공업이 붙어 있죠.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딱 걸려 있죠. 추세선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의 전쟁이죠. 추세선 아래로 내려올 것이냐, 이 추세선 위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 추세선 아래로 파고들지 않는다 그러면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주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달았습니다만 주봉에서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고점 상단에 오지 않았죠. 이전에 보실까요? 이전에 보시면 이 고점, 세 번째 고점이잖아요. 세 개의 추세 고점에서 만났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죠. 왜 이렇게 될까? 추세 상단에서 왜 무너질까? 기술적인 분석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추세가, 주봉 추세를 봤을 때에 네 번째 만드는 고점, 여기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일봉 추세 상단이 있기 때문에 일봉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위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주봉 추세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서암기계공업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목, 자주 안내드렸던 데모라는 종목 봅시다. 데모 이 종목도 오늘 갭상승, 5% 급상승하고 이제 밀리는 흐름입니다. 데모는 왜 이렇게 밀릴까요? 이제 추세의 흐름을 이제 다 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데모는 바닥에서부터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 삼각 수렴의 형태죠.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점차 상승을 하다가 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데모 이 종목도 주목을 하십시오.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이 삼각수렴 제가 정해놓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삼각수렴의 끝자리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다음 현대 에버다임을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흐름이 좋았죠. 저는 상승이 또 남았다고 보는 것이 이 상승의 흐름에서 주춤거렸다가 다시 이렇게 N자 파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엘리엇 파동으로도 파동의 흐름을 봤을 때도 하나의 파동이 남았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현대 에버다임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숨은 종목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서현 탑메탈이라는 종목, 히든 강자라고 말씀드렸죠. 서현 탑메탈 1차적으로 저항대 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N자인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241선을 앞두고 있다. 자, 서현 탑메탈도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자주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수산중공업. 이 종목도 고점을 계속 경신할 가능성이 있죠. 자, 수산중공업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하나, 둘, 세 번. 세 번째의 고점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부분,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고점을 만나는 자리 궁금하십니까? 노란 톡박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흥국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흥국도 기계공업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승의 흐름 잘 타고 있고요.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장대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계공업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 알려드릴 것이 이 전력과 관련된 겁니다. 전력, 스마트 그리드.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우리가 염두할 것이 뭐냐면 이 재건을 할 때 무너지기 전에 건물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을 무엇을 테스트하겠습니까? 글로벌, 특히 미국이 주도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할 때 어떤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 오늘 갭상승해서 밀렸습니다만 왜 갭상승했습니까? 역시 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야 라고 손을 든 겁니다. 손을 들면서 갭상승을 했죠. 밀렸습니다만 이 옴니 시스템도 상승 가능성이 높죠. 이제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옴니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스마트 그리드로 꼭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니지만 스마트 그리드 종목 한 종목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누리플렉스라는 종목. 이 종목도 스마트 그리드, 전력 검침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241선에 도달하지 않고 약간 수줍게 고개를 아래로 뺐습니다만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241선 돌파할 수 있는 종목 누리플렉스 옴니 시스템을 같이 기억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맨 먼저 할 것이 지뢰 제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뢰 제거 2개 종목 안내를 드립니다. 첫 번째 DR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R텍 오늘 상승의 흐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7.4% 올랐습니다. DR텍 지뢰 제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기억하십시오. 고점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 둘, 세 번째. 이 세 번째 고점을 만들면서 무너졌죠. 기술적 분석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너졌죠. 그러면 네 번째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네 번째 고점을 만들 때도 역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지뢰 제거 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포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텍은 이제 방산과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양수 겸장이죠. 이전에도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포스텍은 지뢰 제거도 되고 또 드론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방산 관련인 종목이면서 왜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냐? 자회사 유콘 시스템을 통해서 드론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텍도 양수 겸장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무인 자동화 시스템도 만듭니다. 자회사 유콘 시스템을 통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고점이 2개가 발생했는데 하나의 고점을 또 만드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설계 감리에 있어서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리죠. 도화 엔지니어링, 유신, 히림 이 세 종목이 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하나만 먼저 보시죠. 이 종목이 이제 교량과 관련해서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한가를 시현하고 그다음에 눌린 것이 이제 기준선에서 눌렸죠. 그러면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매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종목이 있지만 기계, 공업, 건설과 관련된 거, 그리고 지뢰 제거, 그리고 설계 감리,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제가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또 숨겨진 종목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차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를 안내를 드리는데 이제 폭염의 이슈죠. 폭염. 자, 폭염. 여름 나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이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 최근에 50도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폭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7월, 8월을 어떻게 나야 될지 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인데 자, 폭염에 물론 선풍기, 서큘레이터, 에어컨도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누구나 아는 상식선에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폭염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수혜를 입게 될지 생각을 해야 되죠. 드라이 아이스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탄성 관련주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전력 검침도 봐야 되겠죠. 전력 검침과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큘레이터나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보여지는 것, 소비자가 만지는 것, 소비자가 사는 것,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폭염과 관련된 종목. 맨 처음 이제 태경 BK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경 BK라는 이 종목 폭염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 태경 삼총사를 봐야 됩니다. 태경 산업, 태경 BK, 그다음에 태경 케미컬 이 세 종목 삼총사를 봐야 되는데 다 폭염 수혜주입니다. 태경 패밀리예요. 자, 태경 BK
이 종목은 이제 탄산칼륨과 관련된, 탄산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도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고점이 2개가 만들어졌죠. 틈틈이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태경 BK가 이렇게 틈틈이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끼가 있다. 상승의 급등에 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태경 BK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 일봉상에서는 저항대에 부딪혔죠. 저항대에 부딪혔다가 2번 밀리면서 눌림목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도 역시 고점, 이 구름층 상단을 2번 부딪혔죠. 세 번째는 저는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을 때 다음 매도 대응 자리는 주봉에서 보이는 매물대, 이 매물대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 바로 태경 BK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태경 패밀리에서 태경 산업을 보겠습니다. 태경 산업 이 종목은 최근에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눌림목이 크게 발생했죠.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물론 태경 BK가 더 끼가 있지만 태경 산업은 또 안정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태경 케미컬, 태경 패밀리 차트 다 좋죠. 이거는 이제 태경 BK와 차트가 비슷하죠. 급등하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태경 패밀리 3개의 종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전반, 전기, 전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진전기인데 이 종목은 바로 전력난과 관련된 폭염의 전력난과 관련된 종목이면서 동시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보시게 되면 2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그러면 세 번째 고점을 언젠가는 만들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고점을 만들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진전기 양수 겸장의 종목입니다. 전력난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전력난과 관련해서 전력 검침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려야 되죠.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2개의 이슈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바로 그 종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옴니시스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가 조성될 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 안내를 드렸죠. 오늘은 갭상승해서 음봉을 만들면서 고점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양수 겸장의 종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스마트 그리드 종목으로 또 전력난, 폭염과 관련된 전력난 종목이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일봉에서의 구름층 상단 저항에 왔기 때문에 2번이나 고점에서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아직 상승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에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이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2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야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우리 MPTS 전문가님께서 권유해 주신 종목 70% 넘는 상승 나타냈습니다. 또한 옴니 시스템이 이 두 이슈를 아우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옴니시스템 재건 관련주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묶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2번째 이슈인 폭염 관련주로서 전기 관련주들 있었는데요. 저는 태경 그룹주 중에서 태경 BK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끼가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이 매수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함께 수익 얻어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하신 뒤 오사무엘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좀 정강
후약의 흐름 보여줬다가 다시금 반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2% 상승세, 코스닥은 0.32% 역시나 같은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종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전장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직 후장은 아니니까 전강, 중, 횡보,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후, 오후장이 약세로 바뀔지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턴할지. 지금 이제 코스피의 이제 5분봉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눌렸죠. 눌렸는데 더 깊게 눌리지 않고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흐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시초를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의 오늘 밤 흐름과 월요일 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의 흐름도 잠깐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의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전일 밤에 이렇게 좋은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경신했죠. 최근에 고점을 경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나스닥이 이제 좋은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오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기대하는 바는 하루 이틀 동안 월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기대치인데 나스닥의 차트만 봐서는 제가 표시한 자리, 이 구름층 상단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그대로 이 제가 표시한 박스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될 때의 전제 조건은 뭐냐? 원달러 환율이겠죠. 원달러 환율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차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 이 차트는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나스닥이겠죠. 나스닥이 제가 표시한 박스권 자리로 오게 되면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이런 모습대로 하락을 하겠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또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증시에 있어서 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61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이죠. 61선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강한 저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저항이 아니고 그 위에 보이는 121선 그리고 241선 이런 자리에 좀 강한 저항인데 왜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냐면 매물대 때문입니다. 매물대.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바로 2700선입니다. 2700선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죠. 2월달 그리고 4월달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이 매물대를 돌파하겠죠.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숨고르기. 숨고르기는 뭐냐면 돈을 쌓아놓는 과정이라 봐야 돼요.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돈을 쌓아놓고 돈을 지르는 게 거래량 아닙니까? 거래량은 곧 돈입니다. 돈을 질러서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61선은 숨고르기를 하고 저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121선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전장의 흐름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코너에는 종목 상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참여 방법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전화 여셔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종목인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이 주식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61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이솔루션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이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이 광 트랜시버 분야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한 이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44,40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 28,6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벌써 올해도 7월이 곧 다가오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묵혀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가까운 고민을 가지고 계신 셈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이솔루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G 관련한 이 종목을 판단할 때 일단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기억력.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기억력이 나쁠 때는 매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G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호재 내용이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5G 관련해서 대규모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했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이 대규모 장비를 수주한 다음에는 이젠 이 수주한 내용 물량을 좀 나눠주겠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렇게 수주한 물량도 나눠줄 텐데 오이솔루션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5G 장비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기대치가 있다. 자, 오이솔루션 이 종목을 이제 혹시라도 작년에 사셨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무너지는 벽에 몸을 기대서는 안 되거든요.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무너지는 패턴이 보여지는 차트가 있어요. 무너지는 패턴은 그 무너지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으로 흩뿌려지기 전에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건설을 하는 작업이며 또 한편으로는 등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도 하고 등산할 때 작은 야산을 정복하고 그 다음 쉬었다가 다음 봉우리를 정복하는 이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역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무너지는 패턴이었죠. 이제 무너지는 패턴이었어요. 120주선도 꺾이고 위에 이제 이평선이 다 꺾이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벽에 우리가 몸을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닥을 형성했을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이죠. 하나, 둘, 셋. 이제 3중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까요? 바닥을 다지는 거죠. 바닥을 다지면서 평탄화시키는 겁니다. 바닥을 다지는 것이 이제 때로는 쌍바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3중 바닥이 되기도 합니다. 이 3중 바닥을 만들면서 바닥 다지기를 잘 했다는 거예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까지 오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3중 바닥 만드는 형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상승할 때 매물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상승을 할 때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는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제가 표시한 241선 자리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가 오는 것은 정말 절호의 매도의 기회고 탈출의 기회입니다. 이 가격대 알고 싶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5G 관련된 종목 오이솔루션 KMW 얼마 전에도 제가 짚어드렸어요. 같은 패턴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 KMW 오이솔루션 차트 같이 보시면서 241선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이죠. 오이솔루션에 대한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바닥 다지기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241선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가장 좋다,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8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최근에 또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는 48,75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면 44,000원 라인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 넘게 좀 하락을 한 상태인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넘겨보도록 하죠. 네, 한국가스공사 대응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 포인트를 두 군데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두 군데로 안내를 드릴 때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실적 종목이죠. 가스공사 이 종목은 에너지 관련 종목이고 실적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인데 작년도에 이제 1조 6천억의 영업이 올해 1조 6천억, 내년도 1조 7천억, 1조 8천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1,000억씩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주식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주식에 반영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이전에 고점이 48,700원이에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48,750원입니다. 이 고점을 형성했던 바로 그 윗자리 750원에서 매수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죠. 왜냐하면 나는 750에 샀는데 700이다 보니까 손해다 보니까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아쉽죠.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매도 대응하는 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윗골이 달았으니까. 윗골이 길게 달았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손해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까지 왔죠. 실적 종목이고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의 목표치를 채우고 하락할 때는 하락의 목표치를 채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하락으로 갈 때는 하락의 목표치를 채웁니다. 이처럼 하락의 목표치를 일봉상에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일목균형표상의 구름층 하단 자리 오면서 하단 자리 목표를 채웠다. 저는 채웠다는 표현을 씁니다. 채웠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의 불을 켜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는 주봉의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 상단, 주봉 추세 상단에서 한번 1차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부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던지는 겁니다. 절반 정도 던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 오게 되면 부딪혔다가 다시 또 빠지니까요. 빠질 가능성이 높죠.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할 기회를 주고 다음 이 추세를 넘어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이 추세 상단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하고 네 번째 돌파하는 것은 실적이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앞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반영해서 부딪혀서 밀리는 자리고 그 다음 돌파는 실적이 반영되는 자리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자 가스 종목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SK가스라는 종목 하나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SK가스는 비교적 가볍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죠.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낮아진 상태에서의 매도를 안내를 드린다면 SK가스는 반대로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상태에서의 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SK가스가 없는 분은 저로의 매수 기회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고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는데 제가 안내드렸던 세 번째 물론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낮더라도 매도 대응을 하시고 SK가스 같은 이런 종목으로 대안을 찾으시는 것도 어떻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가면서 추가 매수의 기회, 1차 매수와 또 매도, 그리고 SK가스와 함께 더불어 살펴보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네, 더 자세한 설명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673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고민,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이 장비 기업으로서 좀 수혜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차트의 흐름 한번 살펴보니까 3월 1분기 이 3월 2일쯤에 좀 저점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좀 횡보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원익 IPS 지금 가격대 살펴보니까 수익권에 계십니다. 현재가 39,700원. 이 종목 상담 남겨주신 분은 38,650원의 가격에 가지고 계십니다. 2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수익에 계신 이 종목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실적이 증가하는 실적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적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도 역시 활기를 칩니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 종목을 공매도로 대응한다니요. 공매도가 10%에서 20%, 때로는 30%까지 나옵니다. 5월 27일자에 30%까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좋은 실적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활기를 칠까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적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승의 목표치를 채웠을 때는 다시 또 하락의 목표치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하락의 목표치를 채웠는데 또 상승 목표치를 채웠는데 또 하락의 목표치를 채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일단 주식이란 게 파동을 타니까요. 파도를 타니까. 파동의 흐름이 있고 파도를 타는 흐름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뭐 실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실적이 계속 늘지 않습니까? 올해 2천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2,500억의 영업이익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이니까 중장기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자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최근에 241선에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1선 오니까 공매도 세력은 여기서부터 또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의 목표치를 채우죠. 그럼 여기서는 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매수 타점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도 수익권이시지만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고점을 높이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1차 매도 대응은 일봉에서 봤을 때에 추세 상단에 부딪혔을 때 1차 매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려드린 것은 이전에 240일선을 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다음 240일선은 돌파한다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부딪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0주선 저항도 무시를 못하겠죠. 60주선 저항에서는 여기서는 또 공매도로 대응했을 거예요. 공매도 또 활기를 쳤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다음 이제 60주선인데 이 다음 60주선은 약한 저항이 될 거예요. 약한 저항. 약한 저항이란 뭐냐면 여기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60주선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크게 밀렸지만 다음번에 두 번째 갈 때는 약한 저항이고 살짝 밀리더라도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익 IPS는 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목균열표 설정 안 하셨다면 일목균열표 설정하시고 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이 최종 매도로 대응할 자리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네, 원익 IPS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구름증 상단 꼭 기억해 주시고 매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잘 가지 않아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실시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이 번호 샵 0082번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얼른 휴대전화 켜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7395님의 종목 고민인데요. 대한전선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좀 탄탄한 회사죠. 전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대한전선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격대를 보니까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2,237원이 이 종목에 대한 가격이고요. 비중은 10%. 오늘 좀 수익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역시나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매도 타이밍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237원이라는 얘기는 좀 매수를 더 하셨다는 얘기죠. 2차 매수 또는 3차 매수를 통해서 평균화 시켰다. 평탄 작업을 좀 하셨네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5원 단위로 가니까요. 2,245, 2,250. 근데 매수가 2,237원이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셔서 또 평균화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한전선은 호반그룹의 이제 피인수가 됐죠. 피인수가 돼서 탄탄한 그런 그룹의 후광 효과를 노리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영업이익이 395억, 작년에 395억, 영업이익 항상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총이 2조 7천억 정도 또는 3조 정도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000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총 2조 7천억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자산 가치죠.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까지 포함해서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시총이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물을 평가할 때 그냥 영업이익, 이제 매출 측면만 보고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패착이 됩니다. 자산 가치도 함께 봐야 됩니다. 자산 가치도 봐야 되고 또 대한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봐야 되겠죠.
재고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럼 대한전선은 이제 구리 전선 아닙니까? 구리를 작년까지 사놨던 재고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이 국제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재고 가치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근데 실적은 좀 아쉽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두 개의 고점을 만들었으니 세 번째의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자리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 대응 자리, 바로 이 자리가 1차 매도 대응 자리입니다. 1차 매도 대응 자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주봉에서 봤을 때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주봉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어떻습니까?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구름층 하단에서 먼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구름층 들어오기 전에는 신고식을 합니다. 신고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구름층 안으로 편입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구름층으로 편입하기 전엔 좀 매를 맞는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식 차트를 보시면 그래요. 주봉 차트에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때는 신고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좀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거기서 좀 눌림이 발생하다가 받아줍니다.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름층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죠. 편하게 가면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매도 포인트. 일봉에서 봤을 때 수세 상단의 상단선에 부딪히는 첫 번째 1차 저항 매도 자리, 두 번째 주봉의 구름층 상단 자리, 거기가 두 번째 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 궁금하십니까? 노란 톡방 편하게 들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일봉과 주봉까지 차트 분석 꼼꼼히 도와주시면서 주봉의 구름층 상단 이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고민인데요. NC소프트입니다. 네. 비중은 20%, 매수가는 67만 원인데요. 네, NC소프트 하면 대표적인 좀 게임주로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었던 적도 있었는데 현재 좀 많이끔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45만 2,500원이 현재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가격은 67만 원. 네,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NC소프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게임주 대표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지금 공매도거든요. 공매도의 흐름을 보십시오. 최근에도 공매도가 많이 지금 들어왔죠. 공매도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거두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항상 단기적으로 끊어주고 저점 매수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제가 1차 저항 자리하고 최종 매도 대응 자리 안내 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괜찮죠. 올해 추정은 6,900억, 내년에 8,000억, 8,100억. 이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거든요. 추정 영업 이익인데 그러나 이 컨센서스에 부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추정 영업 이것이 달성이 될 것인가? 올해 영업이익 추정을 6,900억을 했는데 연말에 달성할 것인가? 내년에 8천억을 전망했는데 8천억을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판단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NC소프트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 좀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40만 원 한번 깨고 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주가가 상승하려면 45도 각도로 달려야 되는데 계속 밑에서 20도, 30도의 각도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더디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죠. 121선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 1차 저항 매도 대응 자리고, 자,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주봉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저항대가 어디겠습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일단 기준선 자리하고 120주선이 강한 저항 자리입니다. 120주선 이 자리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 기준선은 57만 원대고 주봉에서 봤을 때 120주선은 72만 원대입니다. 그럼 72만 원대 오게 되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를 안내를 드렸고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 일봉에서 봤을 때 121선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기준선 자리 이런 자리가 단기 대응 자리 최종 매도 대응 자리는 주봉 120주선 자리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유사 명칭 또는 사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서울경제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